시터에게 맡긴 한이에게서 진한 향수 냄새가 난다면 범수는 과연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지난주 나영은은 새로운 베이비시터를 포섭해 한이를 만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범수의 코끝으로 파고든 묘한 시트러스 노트는 겨우 한두 초 만에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한이를 안아 올리려던 순간 코끝을 찔러온 그 향수는 분명 나영은이 예전에 즐겨 뿌리던 것이었다. 향이 옅었지만 오래 버티는 잔향 특유의 끈끈함이 오범수의 기억 한복판을 건드렸다. 그는 즉시 미소를 숨기고 눈길을 돌려 베이비시터를 살폈다. 흔들림 없는 표정, 정돈된 앞머리, 그리고 한이를 아는 팔에 힘을 주며 외출복이 참 잘 어울린다고 상냥히 인사하는 모습 전혀 수상할 것 없어 보였다. 하지만 오범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서늘한 예감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영은이 움직였다. 그리고 이번엔 한 발 더 가까이 들어왔다. 그 불안은 깊은 밤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서랍에 넣어두었던 작은 CCTV 2대를 꺼낸 그는 한이의 방 천장 모서리에 손수 고정했다. 자신의 행동이 과보호로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아이를 향한 집착과 재벌가의 물은 권력을 동시에 손에 넣은 나영은을 떠올리면 망설일 틈조차 사치였다. 무엇보다 세리에게 괜한 공포를 안기고 싶지 않았다. 세리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한 달 뒤면 돌잔치 사진이 걸릴 벽면을 상상하며 새벽까지 손뜨개 모자를 짜는 그녀에게 괜찮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기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나 비밀은 생각보다 빨리 드러났다. 다음 주 수요일, 병원 예방접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세리가 오늘은 왜 이리 사람이 많지? 라며 한이를 더 꼭 안았을 때 상대편 복도에서 낯익은 옅은 블루 코트 자락이 쓱 시야를 스쳤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세리는 코트 끝을 움켜쥔 여자의 손등 위로 번지는 미세한 떨림을 발견했다. 눈이 마주쳤다. 침착하게 미소를 띤 나영은의 입꼬리 뒤에는 확신과 두려움, 그리고 오랜 갈망 같은 것이 겹겹이 깔려 있었다. 세리는 무조건적으로 한이를 품에 더 파묻었다. 그때 나영은이 낮게 속삭였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 단 두 마디였지만 그보다 길고 날카로운 칼날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세리는 처음으로 오범수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왜 말 안 했어요? 향수를 맡은 게 언제인데. 오범수는 벗어둔 셔츠 소매를 꼭 쥔 채 입술을 삼켰다. 확신이 없었어. 그리고 내가 놀라면. 지금은 안 놀랄 것 같아요? 세리는 단호하게 되물었고 오범수는 그제야 자신의 두려움이 결국 그녀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둘은 마주 앉아 컵라면에 미지근한 물을 부어놓고 식어가는 소리만을 들었다. 세리가 말을 꺼냈다. 나영은 씨가 한이를 데려가진 않을까요? 오범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데려가려면 이미 소송을 걸었겠지. 아마 후견인 따위를 요구할 거야. 명분을 쌓아서 천천히 들어오는 편이 나영은 스타일이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결혼도 안 했고 세리 너는 법적으로 한 발 뒤에 서 있는 게 사실이야. 그게 나영은이 치고 들어올 틈이고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범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도 막을 준비를 해야 했어. 그리고 내가 상처받을까봐. 세리는 젓가락 끝으로 국물 위를 살짝 긁으며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제가 약해 보여요? 한이를 지키려면 울기도 해야 하고 강하게도 서야 하는데. 교수님 혼자 끙끙대면 안 되죠. 그 말에 오범수 가슴이 저릿했다. 세리는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태세였다. 며칠 뒤 오범수는 대학교 강의가 끝나는 시간을 일부러 문자로 노출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필요했다. 주차장 한켠 검은 세단 옆에 서 있는 나영은을 보자 그는 심호흡을 했다. 오빠, 잘 지냈어요? 그녀는 화사하게 웃었지만
헤어라인을 따라 번지는 땀빛이 속내를 드러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짙은 침묵이 놓였다. 나영은이 먼저 입술을 달싹였다. 한이 웃더라. 눈을 맞추니까 분명 나였단 걸 알아봤어. 한이 옆에 있게 해줘요. 숨 쉴 만큼만. 그 순간 오범수는 예기치 못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자신을 떠났던 여자가 한이를 안고 싶다는 이유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분노로만 해석되지 않았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흔들림이 묻어났다. 나영은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후견인 신청서 초안. 세리 씨를 존중하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난 한이의 엄마야. 엄마로서의 권리는 잃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녀의 매끄럽던 말투가 점차 거칠어졌다. 재혼한 거 후회해. 거긴 내 아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숨막히게 단정한 식탁과 호화로운 오찬 속에서도 매번 숨이 막혀. 그러니 베이비시터를 통해서라도 한이를 봐야 했어요. 오범수는 손등을 꽉 움켜쥐었다. 재벌가라는 방패 뒤에서조차 그녀가 안전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불안을 딸에게 투영하며 사는 그녀를 완전히 미워할 수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자신이 서글펐다. 당신이 후견인으로 남으면 세리와 한이와 나, 새 가족 사이에 균열이 생겨. 그걸 감당할 자신 있어? 나영은의 눈이 붉어졌다. 난 이미 금이 간 사람이라서 더 금 가는 게 두렵지 않아. 그날 저녁 독고세리는 빈 식탁 위에 신청서를 펼쳐두었다. 후견인. 활자 하나하나가 가시에 돋친 듯 그녀의 눈에 박혔다. 나영은 씨가 한이의 후견인이 된다고요? 응. 오범수가 나직이 대답했다. 나영은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세리는 양손을 묶듯 깍지 끼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교수님, 나 이제 도망 안 가요. 합법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한이를 뺏기는 일 없을 거예요. 그 다짐은 단순한 호기로움이 아니었다. 세리는 자신의 존재를 아이에게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나영은에게도 보여주기 위해 결연했다. 며칠 뒤 서울 시내의 조용한 북카페. 노란 조명 아래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나영은은 예의 미소를 지으면서도 은근히 독서를 섞었다. 어린 세리 씨가 법적으로 보호자도 아닌데 우리 한이 곁에 있는 건 생각보다 취약해요. 세리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난 한이 웃음 하나면 하루를 버텨요. 그 힘, 당신도 알잖아요. 한치의 양보 없이 부딪히는 두 여자 사이에서 오범수는 숨이 막히듯 고개를 숙였다.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의 결정은 단호했지만 말을 잇는 순간 목이 탔다. 대신 조건을 걸겠어. 세리가 아이의 엄마로 법적 지위를 얻는 동안 넌 면접 교섭권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영은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녀는 곧 숨을 길게 내쉬며 서류를 다시 닫았다. 교섭권에 만족할 거라 생각해. 만족할지 마지못해 받아들일지는 내 선택이야. 오범수는 차갑게 대꾸했지만 손끝은 떨렸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가진 힘돈, 변호사, 사회적 배경을 의식했다. 그날 밤 세리는 한이의 옆에서 휴대폰 앨범을 넘기다 문득 울컥했다. 초음파 사진부터 첫 뒤집기 영상, 그리고 막 웃기 시작한 순간들이 하나같이 세리의 심장을 붙잡았다. 어떤 이유로든 하니 내 웃음을 잃게 하지 않을 거야. 이틀 뒤 오범수는 술도가 창고에서 오강수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강수야, 언젠가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몰라. 그때 우리 편에 서줄 사람을 미리 모아야 해. 강수는 한참을 생각하다 형과 세리씨, 그리고 한이를 지키는 싸움이면 나도 지칠 때까지 서 있을게라고 말했다. 그 말이 전해주는 결의가 오범수의 굳은 어깨를 잠시 내려앉혔다. 그리고 운명의 금요일이 찾아왔다. 독고세리가 약속 장소로 지정한 술도가 마당. 꽃이 진 화분 사이로 나영은이 나타났다. 그녀는 커다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조건을 듣고 왔어요.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노력해볼게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세리의 속을 파고들었다. 그런데 세리 씨, 당신이 생각보다 허술하더군요. 후견인의 정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생물학적 엄마가 마음먹으면 명분쯤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 순간 한이 방 창가에서 불어온 저녁바람이 세 사람을 스쳤다. 그리고 세리는 마음속에서 또렷한 목소리를 들었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 오범수도 같은 순간을 느꼈다.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는다. 나영은은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내가 물러설 자리는 없다. 그러나 이셋조차 예감하지 못한 폭풍이 이미 다른 곳에서 일고 있었다. 나영은의 재벌 시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 들고 올 카드가 양육 능력 평가인지 도덕성을 겨누는 언론 플레이인지 아직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단 하나, 그 폭풍의 정체를 곧 마주하게 될.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 생각도 궁금해지는데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이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살포시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